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텍에서 파스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야심차게 국산 파스 솔루션인 아코디언 버전1을 출시를 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혁신적인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이번에 4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판올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 세계에서 저희가 어떠한 혁신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32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현재 한 115명 정도 인원이 여러분들한테 혁신적인 솔루션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이중화나 재복구 자동화, 그리고 오늘 소개할 파스 솔루션인 아코디언 이라는 솔루션을 여러분들에 제공함으로써 중단 없고 무한 확장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들한테 늘 가까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혁신적인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아코디언 버전2가 어떻게 판올림을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편한 쿠버네티스 환경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 컨테이너가 갑자기 왜 클라우드에서 핵심으로 떠올라서 뜨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모든 출발점은 개발자하고 운영자 간의 어떤 갈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품을 어떻게 개발을 하거나 SI를 통해서 개발을 할 때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개발한 소스를 빌드를 한다면 수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제 릴리즈를 하게 되거나 혹은 운영계에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잘 돌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이제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운영팀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다시 개발팀으로 돌려보내죠. 어떤 버그 픽스를 해주세요. 개선을 해주세요. 한결같이 개발팀에서 나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개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재현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괜찮은데 그쪽 운영팀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운영팀에서는 좀 안정적인 어떤 기반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OS에 대한 패치나 업그레이드 이걸 하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면은 OS를 패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게 됐을 때 기존에서 돌고 있는 앱하고 어떤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개발 쪽에다가 이 호환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개발 쪽에서는 또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많은 개발자들과 운영자들이 지금까지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요, 이러한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개발단과 운영단의 환경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앱이 운영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속성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즉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환경과 OS, 하드웨어, 클라우드 이런 플랫폼에서 종속성을 벗어나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됐을 때 문제없이, 그러니까 여러 다른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앱의 아키텍처가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 갈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거의 끊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오면서 우리가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됐는데요. 바로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 이러한 개발과 운영의 어떤 환경의 다른 부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고리를 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테이너는 과연 어떠한 특징 때문에 이런 종속성에서 해방이 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을 하게 되면요. 애플리케이션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이 잘 구동될 수 있는 여러 환경값들이 존재를 합니다. 환경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호스트에서 제공해주는 OS의 환경값을 참조하거나 그 OS의 어떤 설정 내 폴더 안에 라이브러리를 많이 참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여러 환경값들이 운영 환경이나 다른 환경상에 있는 OS에 그 동일한 값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이 컨테이너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담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환경 변수들을,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 컨테이너는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 컨테이너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변수를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오늘 훌륭하게 구동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즉 하부에 호스트 OS가 제공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개발, 스테이지, 그리고 운영단에 옮겨 다니는 이런 환경일지라도 건강하게 이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컨테이너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됐고요.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환경을 가지고 각각 격리된 환경으로 하나의 어떤 물리 호스트에서 그 전에 우리가 썼던 방식이 바로 VM이었어요. 그래서 VM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거기에 이제 OS 여러 환경값을 가져가는 이런 환경을 구성을 했는데 이 VM 자체가 많은 혁신을 줬지만은 나름 좀 단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앱 사이즈는 뭐 예를 들어서 10메가에서 100메가밖에 안 되는데 VM 안에 들어있는 OS 사이즈가 거의 뭐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 정도 차지를 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구동도 많이 느리고 OS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는데 이 컨테이너는 안에 OS가 없습니다. 환경값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사이즈가 작다는 의미는 구동이 상당히 빠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환경의 정도성에서 벗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에도 이식이 가능하고요. 매우 뛰어난 호환성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가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물리모션에서 VM으로 갔을 때 그 VM의 집적도를 보면은 거의 한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됐었잖아요. 근데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100배까지도 집적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VM이 늘어난 속도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 컨테이너가 더 빨리 늘어나는데 이걸 사람의 수작업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관리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나오게 되었고요. 과거에는 이제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여러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클라우드 파운드리도 있었고 메소스라는 툴도 있었고요. 그리고 도커스왑이라는 뭐 이런 툴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한 2017년 정도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쿠버네티스로 죄다 다 통일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를 개발했던 피보탈도 지금 쿠버네티스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도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쿠버네티스 쪽으로 다 전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쿠버네티스가 업계 거의 사실상 표준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컨테이너를 관리하거나 이 기반의 파스 솔루션들은 대부분 다 쿠버네티스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파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아코디언 버전 2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개방형 구조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방식의 어떠한 솔루션 프레임으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민첩하게 서비스를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롤백하고 확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고요. 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스를 많이 검토를 하고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스 플랫폼이 저희가 4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타사의 여러 솔루션들이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좀 개선점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미들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호스트의 OS에 그대로 설치하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파스로 가게 되려면 컨테이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화를 하는 과정, 그리고 컨테이너화에서 돌고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원활한 기술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스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서 파스 플랫폼을 많이 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컨테이너로 만들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수작업이 아닌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CI/CD 파이프라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가져와서 형상관리 소스에서 가져와서 이를 빌드하고 동적 테스트를 하고 컨테이너로 만들고 레파지토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운영 서버 쪽에 배포하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자동화가 또 필요한 거. 뭐 이렇게 하려면 이 자동화의 어떤 스크립이나 어떤 툴을 써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링을 MSA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10개 정도 인스턴스로 돌고 있는 서비스를 뭐 잘게 쪼개니까 한 100개, 200개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상호 연관 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연관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변목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가시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화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또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구축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의 클라우드 혹은 하나의 단일의 어떤 프라이빗 전산실 내에서만 이 IT를 구축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장소에서 여러 클라우드에서 분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멀티 클라우드 간에 서로 이기종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의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호환성과 이식성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이런 것들, 모빌리티가 좀 보장이 돼야 되는 이런 또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를 가지고서 파스를 구축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시범적으로 개발단에서 하나 구축했다가 이거 써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운영단에도 하나 늘리고, 저기 또 다른 네트워크단에서도 하나 늘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이 클러스터를 하나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클러스터가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통합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10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관리창을 띄워서 각각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2.0을 개발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코디언이 어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버네티스를 가장 쉽게 디플로이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아코디언이 제공을 합니다. 쿠버네티스가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특히 인하우스에서 구축하거나 개발하신 분들은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난해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전 발행이 너무 잦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버전 발행을 하고요.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버전 발행을 하면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업데이트 과정 자체도 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엔드 오브 라이프, 단종주기가 너무 짧아요.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는 5년 정도 주기를 가져가는데 이 쿠버네티스는 9개월이면 단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발 요소를 더 얹어서 어떤 파스 플랫폼을 여러분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벤더 프로덕트를 사기도 하잖아요. 보통 인하우스에서 개발을 할 때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걸려서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제대로 써보려고 하니까 해당 쿠버네티스 버전이 단종이 돼 있는 거죠.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40에서 80여 가지의 여러 에코 솔루션들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솔루션들이 또 많이 바뀝니다.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테스트해서 여러분들 또 플랫폼을 또 꾸려야 돼요. 1년, 2년 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이러한 난해함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난해함을 바로 해소해 주는 게 바로 아코디언과 같은 래핑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에코 솔루션들이 다 같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다 단일 인터페이스로 관리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에 올라가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이 다 컨테이너화된 주요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 카탈로그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이 바로 아코디언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구성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마스터 노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노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가형을 위해서는 주로 3중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프라 노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프라 노드는 여러 부대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저장소, 빌드 배포에 대한 자동화를 위한 CI/CD,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감사 로그를 저장하기 위한 로깅,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프로메테스와 APM,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바로 인프라 노드가 되어 있고요. 이 인프라 노드도 보통 이제 고가형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VM이나 물리머신 2대를 가지고 고가형 구성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워크노드가 실제적으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그러한 플랫폼을 우리가 워크노드라고 지칭을 하고요. 이 워크노드는
다중화를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 풀로 만들어서 묶어줍니다. 그 묶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파드라고 불리는 컨테이너 집합체입니다. 이 파드라고 불리는 이 컨테이너 집합체에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돼서 파드가 구동되는 이러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됩니다. 아코디언 버전 2의 구성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점점점 증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점점 증가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어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백엔드 쪽에 보면 호스트 클러스터라는 게 보입니다. 이 호스트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는 클러스터가 되고 여기에 부대에 여러 가지 필요한 에코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멤버 클러스터는 호스트 클러스터에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를 하긴 단일 개념의 단일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바로 멤버 클러스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클러스터는 아코디언에서 배포해주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퍼블릭 클라우드에 보면 뭐 EKS, GKE, AKS 등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들도 저희 쪽 멤버 클러스터로 합류를 해서 한꺼번에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1점대는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구성 요소들이 과거에는 하나의 단일 코드로 구성이 된 모노라릭 구조였어요. 근데 저희가 2.0으로 개편하면서 각각의 기능들이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작동하는 MSA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그다음에 서스 파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기능들을 플러그인 방식으로 추가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V1에서 V2로 어떤 기능들이 개선되고 바뀌었는지 이걸 제가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V1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티어 구조의 모노라릭 구조였다면 V2는 MSA 구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런타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도커를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컨테이너 D와 CRI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쿠버네티스가 1.20 릴리즈를 하면서 이제 도커를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다, 단종시키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1.22부터는 완전히 도커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D와 CRI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바뀐 이유나 도커를 그러면 뭐 우리는 사용 못하느냐?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자체는 사용할 수 있는데 런타임으로서는 도커 엔진을 더 이상 쿠버네티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는 저희도 이제 그 버전 1에서도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싱글 클러스터와 멀티 클러스터 관리 UI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창을 띄웠어야 되는데 버전 2는 이게 단일 콘솔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 돌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는 아코디언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만 관리가 가능했는데 버전 2는 타 벤더의 K8S 계열 버전만 맞으면은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배포, 성능 확장, 뭐 이런 빌드 배포에 대한 CI/CD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과 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제 클러스터별로 권한 설정을 다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10개다. 그럼 10개마다 인증, 인가 구성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존재를 했는데 버전 2는 통합으로 권한 설정이 다 가능한 이런 장점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저희가 버전 2에는 더욱더 세밀화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APM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파드나 아니면은 올릴 수 있는 이 클러스터 내의 노드 수가 APM에서 표현하는 이 노드 수와 애플리케이션 수가 좀 한정이 있었는데 버전 2는 거의 무한대로 이런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더 세밀한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위해서 MSA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모니터링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능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I/CD도 마찬가지입니다. CI/CD가 저희가 기본적인 CI/CD 파이프라인을 제공해 주는데 수정과 편집을 위해서는 다 스크립을 다 수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스크립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V2부터는 저희가 GUI 기반으로 워크플로우로 CI/CD 파이프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흐름만 알면 배포에 대한 빌드에 대한 흐름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을 깔게 되면 과거에는 이제 톰캣, 와일드플라이 뭐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일일이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구조였다면 버전 2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름 차트를 버전 2는 이제 2.0을 지원했고 별도 헬름 차트를 또 구성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버전 2는 이 헬름 차트가 3.0이 안에 내부적으로 임베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름 차트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설치를 하거나 구성을 하기 위한 노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 아코디언을 통해서 멀티 클러스터를 가장 쉽게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K8s를 기술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 아코디언 하나의 창으로 여러 벤더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싱글 UI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싱글 UI로 통합 모니터링과 통합 권한 설정, CI/CD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이 이제 하나의 호스트 클러스터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멤버 클러스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테스트, 운영, 외부 클라우드, 분리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아코디언에서 이 클러스터 자체를 또 굉장히 쉽게 배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멀티 클러스터 통합 창입니다. 그래서 아코디언 하나로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다 관리하고 단일 메뉴로 한 가지의 메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KS, AKS 예를 들면 이게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모든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를 아코디언을 통해서 다 통일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코디언을 통해서 앱 배포와 관리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다양한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요새 그 MSA 구조로 가져갈 때 이제 큐 서비스를 많이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캐싱과 큐를 위한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데브옵스 툴, 그리고 머신러닝과 AI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개발 도구와 이런 툴들을 저희 기본 컨테이너 이미지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물론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등록시켜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주는 기본 카탈로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I 기반으로 저희가 또 카탈로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깔듯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쉽게 컨테이너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 호스트에 다 적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헬름 차트를 많이 이제 사용하는 추세를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름 차트가 아코디언 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 헬름을 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외부 헬름까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점을 또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CI/CD 파이프라인을 기본적으로 저희 경쟁사들은 제공을 안 해줍니다. 별도로 CI/CD 파이프라인 툴을 가져와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다 번들이 되어 있습니다. 번들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CI/CD 파이프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다 UI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스크립트를 짜는 게 아니고요. UI 형태로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 CI/CD 파이프라인을 그리고요. 현재 이 CI/CD 파이프라인이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 저희가 가시적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다른 벤더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도 저희 아코디언에 다 조인을 시켜서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아코디언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 이 GUI로 CI/CD 파이프라인을 그리고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또 큰 이점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CI/CD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멀티 테넌시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멀티 테넌시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테넌시가 지원 안 되는 의미는 뭐냐면 A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CI/CD를 다른 계정을 가지고 있는 B 그룹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CI/CD 파이프라인 자체가 배포 어떤 전략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멀티 테넌시를 통해서 내 거는 내 것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권한 설정을 통해서 보안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더욱더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양한 K8S 클러스터에 대한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메테스하고 그라파나라는 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거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뭐 개발해야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어떤 매트릭을 보여줄까.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번들돼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서스파티, 더 세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서스파티 모니터링 툴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장된 APN과 서비스 메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SA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이 흩어져 있는 경우 이 상관관계 어떻게 되는지 가시적으로 다 보여주고, 이 구간 간의 트랜잭션이 몇 초 발생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시적으로 다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알림을 통해서 좀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메일, SMS, 슬랙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원 환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마스터하고 노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OS는 저희가 다양한 OS를 현재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레드햇, 오라클 리눅스, 센토OS, 우분투가 현재 지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리눅스는 지원 안 하냐? 테스트해서 문제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검증은 안 했기 때문에 요 이외 OS 부분은 차후 필요하시면 저희와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서포트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U 메모리는 이제 8코어에서 16기가 정도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아코디언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지금부터 이 버전 2가 어떠한 방식으로 많이 변했고 어떠한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지 저희 엔지니어인 김범승 과장이 시연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